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장 김산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복지국, 복지재단,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안중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순으로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소관 업무에 대해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대환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김산수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최준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선양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윤경숙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은미 노인장애인 과장입니다. 김현순 여성보육과장입니다. 이혜정 아동복지과장입니다. 정영순 평생학습센터장입니다. 유현미 배다리 도서관장입니다. 이수경 안중도서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하반기 복지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조직 및 인원입니다. 복지국은 5과 3사업소 29팀으로 총 정원 175명에 현원 169명으로 6명이 결원입니다. 다음은 3쪽 비전 및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복지국은 포용적인 복지가 실현되는 복지도시를 비전으로 촘촘한 지역복지 네트워크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고 전 생애 주기별 복지 서비스를 통해 모두가 살기 좋은 복지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부서별로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제5쪽 평택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로드맵 추진입니다.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인 복지정책의 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자 2025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위해 제6기 지역사회보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제6기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는 8월부터 10월까지 평택시민 2,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돌봄, 건강, 사회보장 등 기본 영역뿐만 아니라 기후대응, 고립감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자체 문항도 포함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제5기 연차별 계획에 대한 중간평가와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7, 8월 중 실시합니다. 시민과 분과위원 등 178명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이 참여하며 자체 평가표를 활용해 실행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민관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부서와 실무분과의 참여 확대 및 교육을 통해 계획의 질적 수준을 높여 정밀한 복지정책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보훈대상자와 유가족의 복지 향상을 위해 수당과 위로금 41억 1,300만 원, 보훈 안보단체 및 운영비 및 사업비로 6억 9,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보훈회원에게는 맞춤형 일자리, 독서 힐링교실, 건강 프로그램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단체 활성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평택호 현충시설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해 현충탑 일원 정비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 중이며 당초 9,200평방미터였던 대상지를 13,437평방미터까지 확장하여 상징성과 활용성을 높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과 보훈선양 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숭고한 호국 보훈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희망복지 추진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해 취약계층과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나 고립 위기 가구에 대해서도 통합 사례관리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누구나 돌봄 사업을 운영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울러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평택 행복나눔본부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웃돕기에 참여해 주신 기업, 단체, 시민 여러분께 감사와 예우를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촘촘하고 안전한 평택형 복지안전망 구축입니다. 현재 평택시 맞춤형급여 수급자는 약 3.7%에 해당하는 1만 5,113세대 2만 2,140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계, 의료 등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맞춤형 급여를 적극 지원하고 생활보장위원회를 매월 운영하여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와 본인 부담금 의료비 지원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을 돌보고 퇴원 가능한 수급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재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및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시민 개개인의 욕구와 생활 실태에 맞춰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에 대해서는 하반기, 정기 및 수시 확인조사를 실시해 자격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복지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미래도약을 위한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확대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저소득층과 일자리 취약계층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는 사업으로 현재 41개 사업단에 40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유통사업단 등 2개의 신규 사업단을 운영하고 취창업 성공수당과 자산형성 지원을 확대하여 더 많은 시민이 탈수급할 수 있는 자립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평택시 공설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입니다. 평택시는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품격 있는 장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지는 진이면 은산 1, 2로 마을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으며 총 사업비 1,500억 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장례식장, 주민 편익시설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5월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오산시, 안성시와의 협약 체결 및 실무 협의체를 운영하고 기본 구상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복지 중심적인 공원형 장사 시설을 조성하고 장사 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개선에도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노인이 살기 좋은 복지도시입니다.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사회 활동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개별 욕구에 맞춘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11만 2천여 건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간병 SOS 사업을 통해 저소득 어르신 40명에게 간병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4,832명이 참여하셔서 97% 이상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특히 보육시설 연계 일자리는 전년 대비 18.5% 증가해 332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인생노트, 문화체육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냉난방비 및 자동 혈압계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된 일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AI 노인 말벗 서비스 확대, 스쿨존 지킴이 등 돌봄 연계형 일자리 발굴, 폭염 한파 대비 냉난방비 집중 지원, 어르신 대상 그라운드 골프 대회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복지사회 실현입니다.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평택시는 장애인 돌봄 체계와 자립지원 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809억 원 규모의 장애인 예산 중 483억 원을 집행하여 27개 복지시설 운영,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발달장애인 바우처 등 다양한 사회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151명을 배치하고 자립생활센터 체험홈 및 자립주택을 신규 추진 중이며 장애연금, 수당, 누림통장 등을 통해 생활안정 지원도 함께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위한 1:1 개별 돌봄 및 자립주택을 추가 확보하여 보다 촘촘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조 복지시설 확충을 통한 복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여 지역 여건에 맞는 복지시설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서부장애인복지관은 2026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장애인 종합복지센터는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부노인복지관은 현재 실시 설계 공모 접수 중이며 고덕 노인복지관은 2025년 8월 LH에서 준공 후 리모델링을 거쳐 2026년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동삭동 통합경로당은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립추모공원 제2추모관은 2025년 4월 개관 후 안치단 추가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시설 확충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성에서 복지 서비스를 더욱 가깝고 편리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 장애인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 시립 안정어린이집 예절교육관 이전 신축입니다. 협소하고 노후화된 기존 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립 안정 어린이집과 예절교육관의 이전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팽성읍 송화리 771-1번지에 총 사업비 185억 5,900만 원을 투입해 한옥 양식으로 조성되며 올해 6월 공사에 착공하여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2026년 11월 준공, 2027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생활밀착형 여성 안심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패키지 지원, 여성 안심 무인 택배함 운영, 스마트 도어벨 설치, 시민 대상 4대 폭력 예방 교육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양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한 공모사업과 주간 행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관내 6개소의 여성 권익시설을 통해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등 피해 여성을 보호하고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외국인 주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소통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5년간 평택시 외국인 주민 수는 약 35%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7.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 정착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통체계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다양한 언어, 문화적 배경을 고려한 다층적 소통체계를 구축해 매월 시정소식, 생활정보, 위기상황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려인을 포함한 재외동포를 위한 전담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통해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내 외국인 모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공보육 서비스 개선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89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며 공보육 이용률은 34%입니다. 2025년 하반기에 신규 개원 2개소, 이전 신축 2개소 등 총 4개소의 확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보육 이용률 제고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어린이집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 등 370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불량급식, 안전사고, 방역관리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건강한 영유아 보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보육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 담임교사 지원비 등 6개 사업에 152억 원, 어린이집 운영비 및 환경 개선 등 17개 사업에 127억 원, 평택형 보육지원 사업 10개 사업에 2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보육과 업무 보고를 마치고 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4쪽 아동 돌봄 및 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 친화도시 조성과 함께 돌봄 및 보호체계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 범죄 우범 지역을 아동 보호 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표지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다함께 돌봄센터 8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운영 지원을 통해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증가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이용 수요에 대응하여 특수 목적형, 야간 시간 연장형 등 센터별 특화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아동이 행복한 아동 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25년 아동 요구 확인 조사와 조성 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13개 부서 32개 사업을 대상으로 4개년 전략 사업을 마련하였으며 6월 말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유니세프의 서면 심의 및 대면 심의를 거쳐 2026년 1월 상위 인증 여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유니세프 인증을 기반으로 아동 친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보호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입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내 병의원, 경찰서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피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아동별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인 양육 상황 점검을 통해 원가정 복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취약계층 아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약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예방적이고 능동적인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가정의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역 차원 연계를 통해 분야별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에 학습 지도와 예체능 지도 등을 위한 분야별 아동복지 교사를 파견하여 돌봄의 질을 높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의 신체, 인지, 정서, 가족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드림 스타트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복지과 보고를 마치고 평생학습센터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 평택시 평생학습관 건립입니다. 시민의 행복한 배움과 가치 있는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평생학습관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2021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승인 이후 현재 건축기획 용역을 진행 중이며 도시개발과와 협력하여 서재지구, 지구단위 계획 용도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토지 매입비를 연차별 확보하고 건축 추진을 병행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일상의 변화로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학습입니다. 일상 속 배움이 시민의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ESG 이음학교, 경계선지능인 지원, 디지털 역량 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고 평생학습 기회특구 운영과 박람회, 포럼 등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통해 지속가능한 학습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시민교육의 중심 평택시민 미래대학입니다. 시민의 자기개발을 지원하는 평택시민 미래대학에서는 5개월 과정의 정기교육 152과목을 권역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 대학 및 시민 강사와 연계한 단기 특화 교육과 시대 흐름을 읽을 수 있는 명사 특강도 병행하여 시민의 학습 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구직 희망여성 취업 지원 서비스입니다.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종합적인 재취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취업 상담, 직업 교육, 인턴 연계, 취업 후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센터 보고를 마치고 배다리 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도서관 인프라 지속 확충입니다. 인구 증가와 사회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도서관 인프라를 지속 확충하고 효과적인 지식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택 중앙도서관 등 5개 도서관은 지역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공공 디자인과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공간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시민의 삶 속 일상 문화 공간이자 교육, 문화도시 평택을 상징하는 건축물로서 도서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조 지역사회 기반 독서 인문 문화 확산입니다. 시민이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시민도서선정단, 협력학교, 독서공동체 지원 등 800여 개의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책축제, 기관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서관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고 지역사회 내 독서문화 확산과 활기찬 도시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7조 책 읽는 어린이 독서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책 읽는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천권 읽기, 책꾸러기 작가단, 그림책 학교 등 다양한 독서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동 발달 단계에 맞는 맞춤형 독서 서비스와 놀이, 토론이 결합된 프로그램을 통해 생각하고 표현하는 힘을 길러주는 조기 독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틈새 독서 지원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정보 접근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우리 동네 책버스 등 찾아가는 도서관 서비스를 운영하며 정보 격차 해소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보 접근의 평등권을 실현하고 보다 나은 삶을 위한 독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도서관별 특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지역별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 아카이브 구축과 특화된 콘텐츠 개발로 도서관을 지역 명소이자 체류형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공유형 콘텐츠와 창의, 공감 기반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다리 도서관 업무 보고를 마치고 안중도서관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지역 도서관 독서문화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도서관은 미 공군부대 도서관, 평택교육지원청, 중학교 등 교육기관과 협력하여 공동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외국인 지원센터, 보훈단체, 복지관 등과도 연계해 시민사회 전반에 걸친 독서문화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42쪽 공간 재배치와 관계 마케팅 서비스 확장입니다. 안중도서관은 리모델링 공정률 70%로 8월 준공 후 9월 말 재개관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더욱 열린 공간에서 따뜻한 환대를 받으며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과 서비스를 새롭게 구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도서관 출판 플랫폼 사업 평택 기억 수집과 공유입니다. 도서관이 지역 기록의 생산과 유통 거점이 되도록 한국전쟁 75주년 구술 인터뷰, 1980년대 평택 생활을 담은 그림책 제작 등 시민이 주도하는 기록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사 강좌와 출판 사업을 통해 평택의 기억을 함께 만들고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작은 도서관 독서연계 돌봄체계 확산입니다. 공립사립 작은 도서관 3개소에 방과 후 아이돌봄을 운영하고 운영비, 냉난방비 외에도 프로그램비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이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사회적 포용을 실현하는 도서관입니다. 제가 어르신, 요양원, 경로당 방문, 그림책 읽기 등 맞춤형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해력 향상교육, 경력 단절자 대상 프로그램, 비이용자 홍보 등을 통해 소외 없는 지식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중도서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하신 후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일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여름이 굉장히 덥습니다. 얼마 전까지 뭐 폭우가 내리더니 또 무더위가 왔는데 제일 걱정되는 부서가 이제 뭐 안전건설교통국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우리 복지국이 가장 또 발빠르게 움직여야 되는 계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지금 그런 어떤 뭐 경로당이나 쉼터나 이런 부분들 운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뭐 그 경로당이나 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이 네. 장애인분들이 여름을 잘 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그 안부 전화도 좀 드리고 네네. 이런 냉난방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신경을 네. 써서 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보니까 성립전 예산도 그 내려와서 지금 바로 뭐 냉난방비 보조 사업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신속하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무더운 여름 하여튼 그런 어떤 뭐 소외되고 뭐 어려운 분들 없게끔 잘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쪽에 보면은 저희 지역사회보장계획 로드맵 추진에서 지금 연차별 시행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 그 모니터링 몇 명이 합니까? 저희가 그거는 경기복지재단에다 위탁을 줘서 거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근데 저희가 이 결과를 받아서 정책에 적용할 거 아닙니까? 네, 사업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전문가 집단들이 그리고 현장감 있는 분들이 이 부분을 모니터링을 해서 예, 그래서 이 결과값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모니터링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모니터링은 이제 그 실무 우리 이제 그 행정의 이제 네. 실무 분과하고 또 네. 이제 복지 시설에 있는 그런 분들이 같이 이제 그 실무 부서하고 실무 분과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모니터링단을 우리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분들이 구성해요? 우리 시에 네, 사회보장 협의체 안에 네네. 구성을 해서 네. 그 우리가 이제 선정한 사업들이 잘 되는지 자체적으로 또 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합니다. 뭐 현장에서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6쪽 볼게요.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 강화. 예. 우선 주차구역 잘 설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10면 있고 20면 있어가지고 일반 차량 주차하기도 빡빡하고 어려운데 거기에 막 임산부 주차장, 뭐 장애인 주차장 거기에 또 이 부분까지 우리가 뭐 이렇게 하려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상징성 있는 곳에 그리고 실생활 속에 필요한 곳에 뭐 시청이나 뭐 의회나 뭐 곳곳에 잘 설치가 돼야 된다. 출장소나 뭐 읍면 동사무소 중에도 필요한 곳이 있으면 잘 설치해 주셔서 보니까 7개소 지금 설치했고 예정이 32개소예요. 그러면 이렇게 총 39개소가 일단 저희가 이 사업 진행되는 결과물로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설치 안 된 데가 많은 거는 네. 좀 큰 데예요. 이충 레포츠 타운이나 네네. 안중투장산업 회계과에서 네네. 관리하는 데 부서고요. 지금 송출이나 배달이 도서관 남부문예관은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네. 우선은 이렇게 설치해서 운영해보고 그 상황에 네. 맞춰서 또 저희가 확대를 해야 되면 네. 이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상황을 뭘 보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설치돼야 됩니다. 이렇게 상황을 보지 마시고 이 부분은 진행해 주셨으면. 이 부분은 정확히 설치가 되는 거고요. 될 겁니까? 추가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국가 보훈 대상자분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다. 그리고 우리 시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어떤 상징적인 시설물로도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출입문에서 정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잘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이 국가보훈 대상자분들도 모든 시설에 막 10개면 있고 막 이런 데까지 설치해달라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징성 있는 시설물,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잘 설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뭐 현충탑 얘기도 있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보면 보훈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정화가 됐어요. 보면은 물론 아직 뭐 부족한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보기에 따라서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가 초선 의원일 때에 조금 계속 변동되고 막 좀 무왕장했던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 국장님, 과장님께서 잘 정리해 주셔서 그런지 지금은 많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 제 시각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행사를 마치고 나면 식사 제공을 못 하기 때문에 어떤 뭐 다른 음식물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는데, 그 제공하는 과정이 약간 어수선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보훈 대상자분들이 대부분 오시는데,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좀 이렇게 예우받으면서 저희들이 지급해드릴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겠는데, 이거 뭐 끝나면은 이분들 줄 서서 막 줄을 서게 만드니까 너무, 제가 볼 때는 약간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단체별로 이렇게 따로 이렇게 예우를 한다든지, 뭐 한 줄로 쭉 서가지고 그거 받느라고 막 정신 없잖아요. 저희 끝나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부분까지 개선하면 조금 더 예우하는 그런 모양들이 진정성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네.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네, 네. 방법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방법을 좀,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그런 어떤 그분들이 딱 행사를 마쳤을 때에 존중되어진다라고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쪽입니다. 요거 제가 잘 몰라서 지금 구쪽에 복지안정망 구축하는데 맞춤형 급여 수급자 현황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해서 총 토탈이 34,669세대, 9세대. 그렇죠. 거기에 49,574명이에요. 근데 그 밑에 보면 중복 제외를 했을 때에는 15,113세대에 22,140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합계는 그냥 이거를 단순 계산해서 합산을 시킨 거고, 여기에서 제하했더니 실지급은 15,000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실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생계급여도 책정되고 의료급여도 책정되고 주거급여,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게 네 가지가 다 책정이 될 수도 있고, 네. 한 가지만 책정이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책정될 수도 있고 이런데 그 위에는 수급자의 현황이고 밑에는 예. 실지급자의 실인원입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은 이게 실인원에 맞춰요? 아니면 이거 보조 사업일 텐데, 그러면 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이거에 대해서 다 맞춰 내려옵니까? 내려오기는? 예,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계급여 예산은 이제 네.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만 대상으로 따로 네, 뽑고, 뭐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는 그렇고. 그러면 저희는 지급할 때 중복급여 다 빼고, 그럼 집행자에게 매년 항상 절반은 남겠네요, 이게. 아니, 집행률은 항상 저희들이 98% 이상 됩니다. 이 생활보장 사업에. 그게 아니고 이게 정부 보조 사업으로 내려올 때 생계급여 따로 100이면 100, 예. 뭐 의료급여 100이면 100, 뭐 이런 식으로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400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실수령은 200만 하는 거잖아요. 중복 제외하면. 그렇지 않고요. 예. 제가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예. 네, 의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현황에 대한 거는 이제 중복자로 해서 나온 건데요. 그렇죠. 실제 지급은 그분들이 생계나 의료나 주거나 교육이나 다 해당되기 때문에 각각 다 지원을 받으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요 사항에 따라서 관련된 부서나 그쪽에서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원에 대한 거를 하기 때문에 가구와 인원은 이렇지만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 금액은 중복이어도 다 지급은 된다. 네, 네, 맞습니다. 예.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걸까? 이렇게 써 있으면 저 다 그렇게 이해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잘 지급해 주시고, 초중고 신입생 입학지원금 준비금 지원이 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이번에 이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 이게 이제 복지일 수 있지만 또 교육 뭐 이게 교육 청소년 효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 교육국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이 부서 안에 있는 부분들이 상당수 교육국으로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계속 주장했던 거는 교육국이 만들어졌을 때 청소년에 대한 교육이 있으면 아동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유아에 대한 부분까지도 교육국에 묶여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했던 의원이거든요. 청년에 대한 교육, 평생학습에 대한 교육, 이게 세대 간의 교육이 한데 교육국으로 묶여야 되는데 조직 개편이 일단 큰 모양으로 돼야 되니까 뭐 일단은 가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좀 지금 뭐 입학준비금은 뭐 복지에 남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복지국의 이 업무 사무는 좀 다시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교육국하고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그 교육국하고 네네. 저희들이 좀 한번 이렇게 좀 네. 의견을 교환을 해서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네.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다음 조직 개편에서 전체 한번 다시 정리해야 될 부분에 있어요. 지금 조직 개편을 저희가 습관적으로 할 거를 해야 되니까 뭐 할까 찾다 보니까 점점 엉망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점점 이게 좀 꼬였어요. 안 해도 될 거를 손을 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다시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11쪽인데요. ESG 다회용기 세척 사업단 운영. 이 자활 사업인데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 현장에 나가봤고요. 기본적인 사항은 다 설치가 됐고 이제 기계만 오면은 네네. 이제 8월 중순에 네. 이제 된답니다. 그래서 일단 네. 현장 나가서 이제 확인을 할 거고 다시 한번 그리고 이제 그 일단은 이제 기계가 설치가 됐다 하더라도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네네. 이제 수요나 이제 공급 관련된 게 있어서 그거는 또 활동을 하고 계신 게 있어서 네. 네, 그것도 추후 이제 또 다시 한번 그러니까 확인할 우리 예정입니다. 지금 이 자활 사업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왜냐면 카페나 뭐 이런데 뭐 커피숍 뭐 이런데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이제 요 다회용기 사업의 선행으로 진행된 사업이 장례식장이나 이런데 이제 매칭되는 사업은 제가 볼 때 본 적이 없습니다. 장례식장을 가서 국장님, 과장님 본 적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때 아주 유명무실한 사업이 돼가고 있어요. 저희도 지금 이제 자원 순환과 쪽에서 네네. 다회용기 관련된 네. 3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확인을 했고 네네. 이제 가급적 이제 저희가 하게 되면 그 사업을 가지고 이제 연계해서 협업할 예정인데 지금 저희도 이제 담당자랑 확인을 해봤는데 네. 자원 그렇게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거를 다회용기로 이제 그 상주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이 그렇게 호응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저희 시청 공직자분 상담하셨을 때도 가봤는데 아무도 안 써요. 그 다용기 상주의 입장에서 3일인데 실제로 이틀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발인하는 날 빼면 이틀인데 그걸 다용기를 쓸 정신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그 자원순환 과장님이 만약에 상을 당해도 안 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나 우리 자활 쪽 사업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장의 특징이 이제 정신 없잖아요. 막 손님이 굉장히 몰려오시고 막 이러는데 조문객들이 오시고 막 상주도 정신이 없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뭐 음식점이나 카페나 이런 데는 약간 이 로테이션 되는 이게 주기가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현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좀 준비해 주셔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는 거거든요, 진짜. 이게 환경도 보호하고 우리 자활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자활근로 사업장 41개소 그 사업장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네. 13쪽의 공설 종합장사시설은 제가 볼 때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하나만 여쭤보면 추진계획에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 업무협약 및 실무협의체 구성
이게 이제 이번 달에 있어야 될 일인데 공동형 이거 뭡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얘기인데? 아, 이게 이제 강역형입니다. 저희가 이제 질 때 네. 공설 종합 장사 시설 질 때 사실은 강역형을 해야만 또 이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각 지자체에다가 물어봐서 이제 의사가 있으면 같이 분담금 내서 화성시 같은 경우에도 뭐 7개시가 같이 분담하고 네. 같이 쓸 수 있는 게 돼 있어서 네. 저희도 그런 식으로 좀 추진을 하려고 하고 지금 그 의사가 있는 곳이 오산하고 저희가 네. 안성이었는데 네. 안성시 같은 경우에 지금 조금은 좀 진행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그 추이를 보고 저희가 이제 이거는 협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협약을 한 도시가 있어요? 기존에? 천안이나 안 뭐 했죠. 저희는 안 했죠. 해서 예, 이제 그러니까 되게 저희가 생소한 이제 거야, 지금 시설이 이게. 필요한 부분인 거고요. 저는 저희 평택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는 다 공론화가 된 부분입니까? 네, 이미 공론화가 어. 다 돼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다른 의원님들이 또 질문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는 다음 페이지에 보면 그 노인이 살기 좋은 복지도시 있는데 이번에 이제 자동혈압기 지원해서 이제 뭐 좋습니다. 어르신들 너무 좋고.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시의원 되고 정말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뭐였는지 알아요? 경로당 안마의자 AS 안 된다고. 아, 정말 엄청나게 민원 진짜 많았습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그 노후화되는 시점이 딱 동시에 모든 경로당이 동시에 노후화가 되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이거를 구입을 할 때 경로당에서 직접 구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구는 국산 AS 잘 되는 걸 산 경로당도 있고 어디 경로당은 좀 다른 나라 제품 뭐 이렇게 좀 그게 좋다고 또 누가 그러니까 사셨어요. 업체도 없어지고 AS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혈압기는 구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똑같습니까? 저희가 마찬가지로 하긴 했는데 저희는 하나의 업체가 이제 네. 경로당별로 이제 계약을 맺어서 이제 네네. 이체가 될 수 있도록 해가지고요. 네. 그런 사례는 그 하나의 발생이 안될 업체가 겁니다. 사라지거나 AS가 안 되거나 바로 부도내고 없어지고 이런 일은 없는 업체예요? 업체가 인바디라고 해가지고 업체가 네. 어느 정도 인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건 뭐 입찰이었어요? 네, 입찰식으로 해서 오. 저희가 이제 조달청하고 해서 각 저기 경로당별로 네네. 해서 이제 안마의자는 입찰이 아니었잖아요. 네, 이번에 저희가 입찰로 해서 이제 예. 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안 그러면 이거 혈압계 하루에 한 30명 쓰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 오래 못 가. 그런데 뭐 이거 업체 못 찾고 막 AS 안 되고 이러면 정말 다 힘들거든요. 임대입니까? 한 번에 저희가 투입이에요? 예산이 좀 투입이 어려워서 저희가 4개년으로 해가지고 이제 렌탈식으로 렌탈. 이제 함께 됐습니다. 렌탈이 제가 볼 때는 답이에요. AS가 확실히 되잖아요. 네. 잘하셨습니다. 저희 경로당 얘기하면은 뭐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 저희 뭐 지금 대한노인회에서 이제 중경로당에 대해서 그러면 뭐 기사도 보면 중경로당 대한노인회가 관리 주체돼야 뭐 이러면서 지금 계류돼 있어요 국회에. 이 부분이나 미등록 경로당 지금 뭐 타시군 경기도에 한두 군데에서 조례에 미등록 경로당을 경로당에 준하는 지원을 해주는 부분들 조례에 담겨 있는 부분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희도 사실 미등록 경로당이 없진 않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뭔가 좀 우리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이제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뭐 인근에 뭐 이 안성 같은 경우에는 미등록 경로당, 중경로당에 대해서 이제 지급 조례가 또 따로 있어서 네네.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어서 네네.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부분 조례를 뭐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이제 논의가 된 상황은 아니고 어쨌든 네. 중경로당이 이제 정부로부터 기준에 내려오면 네. 그 기준 안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엄청난 복지의 격차가 발생하는 거예요.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정말 이분들 뭐 냉난방도 안 되고 뭐 밥도 못 드시고 경로당이 있는 마을은 집에서 냉난방을 켤 필요가 없잖아요. 낮에 경로당 가 계시면 시원하고 따뜻하고 밥도 주고
같이 뭐 대화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무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잘 좀 지원하는 쪽으로 좀 정책 방향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쪽으로 국회에서 중경로당이 통과가 안 되면 일단 미등록 경로당으로 뭐 조례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이 부분의 예산은 제가 볼 때 아낄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추이 보고 저희가 네네. 이제 그게 계속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네. 저희 안에서 이제 좀 네.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하면서 알려주십시오. 필요하면 의원 발의로 조례 제정하는 게 맞을 것도 같습니다. 18쪽인데요. 시립 안정어린이집 예절교육관. 제가 이제 뭐 기공식 때도 이제 말씀드렸고 뭐 네이밍에 대한 부분 여기 또 추진 계획이 있어요. 잘 해주셨고 네이밍 정리는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지역에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저희가 예, 준공이 내년 11월인데 네네. 그 준공 이전에 네네. 지금 여기 드린 것처럼 네, 그 네이밍 공부도 하고 또 청사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런 네네. 것도 계획 수립해가지고 네, 잘 추진해서 네, 저희가 내년 27년 상반기에 개관하는 걸 목표로 해서 네. 잘 추진해 알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준공은 26년 말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준공 잘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한옥으로 지어져서 굉장히 특색 있는 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좋은 어린이집 예절교육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한옥이어서 저희가 또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 마땅히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들이 발생할 거예요. 이건 뭐 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관이기 때문에 이런 한옥 스타일의 한옥으로 뭐 어린이집도 예절교육관도 뭐 도서관도 해서 같이 형성하는 거기 때문에 유지 보수비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인지하고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도 예절교육관도 도서관도 충분한 유지 보수 비용이 책정될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도서관도 예절교육관도 뭐 어린이집도 이 부분이 그 주변의 환경 정비가 이게 내년 말까지 같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앞에 향교도 그렇지만 주변에 골목, 도로, 인도, 보행자 도로나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이곳을 향해서 오는 구역에 대해서는 걸어오는 도보권이나 이런 데는 복지국에서 전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서 이 부분을 도로관리과나 이렇게 좀 같이 공유해서 주변 정리까지 같이 돼야 제대로 된 사업이 완성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관련 네. 부서하고 좀 협의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뭐 종합관제사업소나 스마트 도시권항도에서 CCTV나 이런 부분들 왜냐면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도서관을 향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같이 버스 정거장이나부터 해서 뭐 이렇게 CCTV나 이런 부분 안전망도 잘 구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21쪽입니다. 어린이집 저희가 국공립 민가정 다 해서 370개소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 유보 통합이 지금 뭐 저희가 이제 기사로 접하는 거 외에는 없어요. 언론을 통해서 접하는 거 외에는 준비는 다들 열심히 하고 있어. 언제 될지를 모르겠어.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저희도 의원님하고 비슷하게 네. 특별히 내려온 거는 없고요. 네네. 그래도 계속 교육부에서 이제 교육청에 뭐 인력을 또 이 준비하는 인력도 지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고 네. 계속 회의하고 협의하고 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되지 않을까 계획대로. 아니, 되긴 될 것 같아요. 네. 언제 되느냐가 이게 원래 원년이 25년도였잖아요. 벌써 지금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계속 기사를 보고 했을 때 내년도에 될 가능성이 좀 없어. 왜냐면 예산 편성 이제 뭐 시작됐는데 아무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내년 뭐 내년엔 또 후년에 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예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러나 또 해야 될 일이잖아요. 하여튼 저희 부서에서는 제가 볼 때 유보 통합이 된 이후에 저희가 그래도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교육 경비 지금
유치원 초중고에 나가는 교육경비 지원 사업이나 이 부분에 대한 좀 캐파를 늘려서 어린이집 370개소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이 있을 수 있게끔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저희가 유보통합돼서 경기도교육청 소관으로 넘어간다고 해서 그냥 딱 자르면 안 된다. 그 연착륙할 수 있게 지원이나 이 부분은 충분히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말씀드려봐야 어차피 그게 진행되지는 않지만 마음의 준비도 하시고 계획도 한번 세워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현장의 목소리는 유보통합되면 시가 손 띄는 거 아니냐 소리도 나와요. 근데 우리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보육 예산이 네. 뭐 매칭 사업도 있지만 우리 네. 시 자체 사업으로 하는 예산들도 뭐 몇십억 대 이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어느 순간 뭐 딱 자르면 그 이제 주로 이제 뭐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네. 순수 시비로 이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그게 중단될 경우에 처우가 이제 또 갑자기 열악해지는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저희들이 맞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예. 있습니다. 예. 보육교사 역량 강화하는 부분, 예. 뭐 그리고 기본적인 지원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살펴봐 주십시오. 24쪽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집이 사실은 600개 경로당에 이어서 370개 어린이집이 사실 복지의 시설로는 전국에서 1위가 경로당, 2위가 어린이집이에요. 굉장히 규모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해당 복지 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24쪽은 궁금한 게 있는데 여기 보면 밑에서 한 10째 줄에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있어요.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은 보고 노인보호구역도 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아동보호구역은 제가 지금 생소한 용어예요. 이게 어떤 법령에 의한 거고 됐을 때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동복지법에 나와 네. 있고요. 네. 예,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이 스쿨존은 아동 이제 교통 안전을 위한 그러한 이제 그 구역으로 지정을 네네.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네. 하면 이거는 아동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네. 구역 지정인데요. 네네. 예, 그 주체가 되어지는 예를 들어 어린이집이나 학교, 예, 그다음에 뭐 유치원 이런 곳에서 정문으로부터 한 500m 정도 그 이격에 있는 곳에 아동의 어떤 위험을 좀 감지한다라고 판단이 되어지시면 지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지정 요청을 할 때에는 경찰의 협의를 받아서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고요. 뭐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우리 시가 관리 주체고 설치 주체이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법에 있는데 불구하고 이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시군구가 이제 우리 경기도는 한 2군데 정도 있고요. 우리 시는 작년에 이제 한번 이거를 좀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왜냐하면 우리 시에는 이제 다양한 단체들이 이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뭐 청소년 지도위원이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가 읍면동에 네.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의 이제 아동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지역사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뭐 감시 체계 네. 이런 거를 구축을 좀 하면 어떨까 싶어서 네. 그런 취지로 아동보호구역을 일단 올해 30개소를 좀 시범으로 운영을 해서 지정 표시를 해놓고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좀 순찰을 좀 더 강화하고 경찰의 협조를 받아서 순찰을 강화하는 그런 구조를 하려는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은 예를 들면은 뭐 30km 제한이나 그런 도로 제한들 네. 아니면 뭐 CCTV를 좀 보강한다든지 아니면 뭐 색깔을 달리한다든지 시설물들이 다 바뀌잖아요. 네. 어린이 아동 보호구역이 되면 어떤 변화가 있어요, 그럼? 워낙에는 아동보호구역을 지정을 요청을 하는 곳이 CCTV가 없을 때에는 CCTV를 제일 먼저 설치를 할 수 있는 법적으로 우선 제공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그 CCTV를 통한 이제 관제 기능하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순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떤 표시는 표지판, 그러니까 우리 아동보호 스쿨존 이렇게 표지판 세모로 이렇게 노란색으로 네네. 돼 있듯이 우리도 그런 형태
형태의 어떤 표지판 위주이긴 한데 예, 어쨌든 읍면동에서 그래도 이 지역은 우리 아동 보호구역으로 좀 한번 지정됐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오는 곳은 네. CCTV가 없을 경우에는 예, 우리 또 CCTV 설치에 관한 것까지도 지금은 이제 향후에 이제 진행을 해보려고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교통행정과가 이제 주 담당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린이 보호구역. 예, 저희 아동 보호구역은 아동복지과가 담당해요. 네, 우리가 담당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설 설치 비용이 없잖아.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거네. 아, 예. 그래서 우선은 그 지정을 하는 게 네네.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원만 해도 한 450군데가 넘고 예, 뭐 유치원, 학교 이런 다 하면 한 700군데 이상이 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지정하고 싶어 하는 아니 근데 곳이. 지정하고 싶어도 딱 지정을 네. 했어. 네. 근데 종합관제사업소나 스마트 도시과에서 CCTV 비용이 없습니다. 예산이 다 썼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아동보호구역이라는 제도를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 건 이제 다양한 그 시민들의 어떤 그 범죄 예방을 위해서 CCTV 설치를 하시는 거와 같이 네. 그 대상에 네, 이제 네. 우리 아동들은 좀 더 네. 특화되게 네. 좀 해달라는 취지에서 일단 이거를 시행을 하면서 지금 말씀해주신 주민들의 추천을 받은 곳에 지정 여부를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CCTV까지 설치하는 것까지 이게 연결하려고 제대로 합니다. 실행이 되고 네. 이 사업이 안착을 하려면 우리 과에 이렇게 지정됐을 때 CCTV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겠는데 그 CCTV나 뭐 보안 등이나 뭐 이런 설치 예산이 별도로 있어야 그래야 우리의 예산으로 지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를 하지. 이거 부서 간 협조가 거기도 하반기 되면 없어가지고 그냥 네. 거기도 없는데 이것도 얹어서 가려고 그러면 네. 부서 간 협조가 될까요? 일단 예.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00여 개 군데가 네네. 사실은 CCTV가 기본에 또 설치되어 있는 곳도 그것도 있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신청을 좀 받아서 네네. 예. 그리고 우리가 지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필요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협조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 때 도시재생 뭐 부서 다 스마트 도시과 알고 종합관제사업소 다 알고 하니까 네. 우려 속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도 예.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 좀 네네. 어려운 부서의 어려운 점 얘기 듣고 예, 네. 해결 방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랑 도서관은 네 다음에 개인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일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내의 있습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